4-1번부터 해보자. 평행 이동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네. t 땡땡 x, y 그 다음에 얘가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 이것은 점의 평행 이동이죠. 이게 땡땡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건 점의 평행 이동이고, 그럼 x라고 하는 점이 x 플러스 2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다? 이만큼. x축으로 이만큼.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 이동한 건데, 우린 점의 평행 이동을 도형으로 바꾸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도형에서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썼었어. y 대신에는 y 플러스 1을 썼었어. 그러면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1번 y는 2의 x제곱이 어떻게 이동되느냐, 그리고 그거의 그림을 그려봐라. 이게 문제니까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건 도형이잖아. 도형이니까 x 대신에 뭘 써야 돼? x 마이너스 2를 써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갔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냥 마이너스 1만큼 내리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에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게 문제인데, 자 일단 얘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y는 2의 x제곱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눈치껏 그릴 수 있죠. 지성수야. 지성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0,1을 지나는 증가하는 이러한 지수함수였어. 자 보자.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뭐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얘의 치역은 y는 0보다 큰 값이다. 이거였고, 항상 지나는 점, 항상 어떤 점을 지났죠? 지수함수는 0,1을 지났죠. 항상 지나는 점은 0,1을 지났어.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지나냐면 이것도 지나죠. x가 1이면 y는 뭐가 된 거야? 그 함수의 밑이 된다죠. y는 a의 x제곱이 있으면 걔는 1,a를 지난다고. 그래서 우린 지수함수를 그릴 때 난 이 얘기했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지수함수가 있는데 하나의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0,1을 지나죠. 또 다른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흰색이 a의 x제곱이고 이 노란색이 b의 x제곱이면 a랑 b 중에 누가 더 큰 거냐? 그리고 그때의 a랑 b의 정확한 위치를 찍어라. 이렇게 물어봤으면, 자 지수함수는 뭘 지난다? 0,1도 지나지만 1, 그 밑을 지나는 거잖아. 그럼 a랑 b 크기 비교할 때는 x에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x가 1이면 이때 y 값은 a가 되겠고요. 이때 y의 값은 b가 될 테니까 a보다 b가 더 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지수함수는 항상 지나는 점이 0,1도 있지만 1, 그때의 밑 1,2도 지난다.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해 주는 건 좋아. 그리고 이 함수의 점근선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점점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럼 점근선은 x축이야. 근데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잖아요. 그럼 점근선은 y는 0이죠. 얘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예요.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다. 증가함수 x값이 커지면
y의 값도 커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증가 함수였었어. 그러면 이게 일반적 지수함수인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을 때 얘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이 함수를 그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 그럼 우리는 지수함수는 어떻게 그릴 거냐? 지수함수를 그릴 때는 첫 번째는 정점을 찍으시고요. 두 번째는 점근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도록,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도록 그림을 그리면 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얘는 정점이 뭐냐, 이 함수의 정점이 뭐냐, 도대체 얘는 항상 어떤 점을 지나냐라고 한다면 이 두 점을 구하지 마시고요. 점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지수함수의 정점은 지수가 빵이 되는 그 x, 그때의 y 값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정점은 뭐야? 얘가 0일 때,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그때 y가 얼마니? x에 2 집어넣어주면 2의 0제곱은 1이니까 1-1, 0이네요. 그럼 얘는 2, 0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게 마침 이 원래 함수의 정점인 0,1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 이동했으니까 0,1을 이동했으면 2,0인 거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은 지수가 0일 때의 x, 그때의 y 값인 거야. 얘는 2,0을 정점이야. 그리고 점근선은 원래 점근선이 y는 0이었는데 얘가 x축으로 평행 이동한다 하더라도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안 바뀌겠죠. 이 함수가 x축으로 왼쪽 오른쪽 간다 하더라도 점근선은 안 바뀐다고. 하지만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면 점근선이 바뀌어. 그 원래의 점근선이 y가 0이었으니까 그럼 이거의 점근선은 뭐다? y는 -1이 점근선인 거다. 그러면 얘는 정점은 이거고 점근선은 y는 -1인 거야.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2,0 여기를 찍고 y는 -1 이거죠? y는 -1. 자, 얘가 점근선이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점근선이고 이 점을 지나는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 형태가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야. 우리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평행 이동된 함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의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수함수는 뭐다? 정점과 점근선 두 개만 표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 돼. 점근선을 안 그리면 어떤 애들이 이 함수를 그려라 2,0 지나니까 이렇게 그린 애들이 있어.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더라고. 그렇죠? 얘가 점근선이 되면은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 맞죠? 지수함수의 형태를 그려본 거야. 그럼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 이제는 y는 2의 x제곱을 이 함수를 먼저 y는 x의 대칭을 먼저 시켜라. 그리고 나서 t에 의한 이 변화를 시키면 이 함수가 어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함수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역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다? 로그함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지수함수 역함수는 로그함수죠. 밑은 바뀌지 않는다. 밑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y는 2의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면 y는 로그 2의 x였어. 그럼 이 함수를 t에 의해서,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 함수식은 y는 로그 2의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x 대신에 x-1을 써라. y축으로 -1만큼이다. -1. 자, 요 함수를 그려가라 라는 게 문제였고요.
자, 마찬가지로 밑이 2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밑이 2인 로그 함수, 지수함수는 정역이 실수 전체고 치역이 0보다 큰 거였으면 역함수는 x, y가 바뀐 거니까 그럼 이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큰 거고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지수함수가 0,1을 지났으면 로그함수는 뭐다? 1,0을 지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그려보면 되는데 어쨌든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1,0을 지납니다. 내가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고 역시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다. 치역은 실수 전체다. 이 함수는 1,0과 그 다음에 이제는 얘는 뭐야? y에 1 대입하는 거죠. y에 1 집어넣어주면 x는 2가 되네요. 2,1을 지난다. 그리고 이 함수는 정근선이 뭐인 거야? 이제는 y축. 또 다른 이름은 x는 0이 정근선인 거잖아.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한다면 그럼 마찬가지로 정점과 정근선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거의 정점은 뭐가 되느냐? 원래 로그 함수의 정점이 1,02였거든. 그럼 이거의 정점도 마찬가지죠. 얘가 얼마가 되는가? 1이 되는가? 얘가 1 되려면 x가 3이네요. 그럼 정점은 3, 그러면 그때는 이게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게 정점이고요. 이거의 정근선은 자, 얘 정역은 뭐죠? 정역은 x가 2보다 크다가 정역이죠.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정근선은요, 그 값이 딱 0일 때예요. 그러니까 뭐다? x는 2가 정근선인 거야. 이 함수의 정근선은 얘가 딱 0일 때, 즉 x는 2가 정근선인 거야. 자,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정점, 정근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함수의 정점은 3,-1. 정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x값, x는 2. 이게 정근선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한다면 바로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이 그래프는 3,-1, 3,-1. 자, 이 점을 지나야 되고 정근선은 x는 2란 말이야. x는 2. 요거죠. x는 2. 그럼 얘가 정근선이고 이 점을 지나는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로그 함수야. 그럼 그 그래프는 자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보이나요? 이거죠? 이렇게 생긴 이 점 지나야 되는데 요 점 지나는 게 맞죠? 그쵸?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요 함수였다. 그죠? 얘를 지났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함수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 자, 우리는 두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정점과 그래프 그릴 때 정점은 딱 한 점, 그 점만 찾으면 돼. 한 점, 그 점, 그 정점과 근데 그 정점은 항상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라고. 정점과 정근선 이 두 개만 나타내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수함수처럼 또는 일반적인 로그 함수처럼 그림을 부드럽게 잘 표현해서 그려주면 돼요. 이게 자 1번 문제였어. 이 정도는 자 알고 있는 상황이죠.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절대값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 함수를 절대값을 씌운 그 상황에 대한 그림을 그려라.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우리 그 문제들은 여태까지 뭐 수학 상이든 수학 하든 부분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함수를 그리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거거든. y는
f 절대값 x 이거랑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fx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럼 첫 번째 이 x에만 절대값이 있는 이 함수는 도대체 이건 어떻게 생긴 놈이냐? 뭘까요?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이건 누구다? 뭐다? 유식하게 얘기하면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우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함수죠. 우함수가 뭔데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고 실제로 x에다가 5를 대입하든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든 절대값은 똑같으니까 이 함수값은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든 아니면 x일 때든 값이 똑같다. y축에 대해 대칭인 함수야. 그러면 이건 직관적으로 말한다면 x의 절대값이 있으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x가 0 이상일 때를 그린 후 어차피 x가 0 이상이면 절대값 x는 x니까 그냥 y는 fx예요. 그럼 x가 0 이상일 때 그냥 y는 fx야. 그걸 그린 다음에 그린 후 뭐하자?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이게 x의 절대값이 있을 때의 얘기야. 그럼 y의 절대값이 있으면 똑같죠? 그럼 y의 절대값이 있으면 y가 0 이상일 때를 그린 다음에 x축 대칭하면 되죠. 그럼 x랑 y의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x랑 y가 둘 다 양수일 때를 그린 다음에 x축, y축 다 대칭시키면 돼요. 맞죠? 그래서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x의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꼴인 거고, 두 번째는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그렸어요? y는 fx를 희미하게 그린 후, 그러니까 진하게 그리면 안 돼요. y는 fx를 희미하게 그린 후 x축 아래 부분 y가 음수일 때죠? x축 아래에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자? 꺾어 올린다죠? 꺾어 올린다. 이게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함수였고요. 어차피 절대값 함수는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이 두 개를 응용해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이외에 부분적으로 절대값이 있으면 그냥 케이스 나눠서 다 따로따로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4-2번 문제.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럼 첫 번째 1번 y는 2의 절대값 x제곱, 자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거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야? y는 2의 x제곱이 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1을 지나는 지수함수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 x가 0 이상일 때만 그리면 이거죠. 요거 중에서 x가 0 이상일 때. 그럼 이거를 그린 다음에 걔를 뭐한다?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됐죠? 그래서 요 함수의 그래프가 1번 정답인 거야. x가 0 이상일 때, 즉 원래 이것 중에서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리고 그것을 y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시킨 거다. 첫 번째 정답이었고, 그럼 두 번째 2번 절대값 y는 로그 2의 절대값 x 이거니까요. 그럼 x에도 절대값이 있고 and y에도 절대값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x가 0 이상일 때를 그리고 y축 대칭이라. 그럼 x, y에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그러면
x도 0 이상이고 and y도 0 이상인 어떻게 보면 일사분면이죠. 좌표축을 포함한 그럼 이 부분을 그린 후 둘 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걔를 x축, y축 전부 다 대칭시키면 된다죠. 가장 많이 우리가 보통 보는 문제가 다이아몬드잖아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그놈. 근데 이 원리잖아.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x랑 y가 둘 다 0 이상인 부분 여기에 원래 y는 보고 2x를 그리는 거야. 그 y는 보고 2x는 1,0을 지나고 이렇게 생긴 놈이었는데 둘 다 0 이상인 부분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그린 다음에 x와 x와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를 x축 대칭하라. 그리고 다시 그거를 y축으로 또 한번 대칭시켜라.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2번 정답인 거죠. 절대값 함수고요. 세 번째 3번 y는 2분의 1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우리는 두 함수를 더한다 또는 두 함수를 뺐다, 더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두 함수를 뺀 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그건 쉽지가 않아. 그 나중에 연습하세요. 그건 쉽지가 않아. 아니면 아예 풀 일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얘는 더한다의 관점이 아니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다야. 우리 걔를 뭐라고 부르죠? 어떤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눴어요? 걔를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평균 아닌가요? 이건 뭐인 거야? 이놈과 이놈의 평균값을 취하는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y는 3의 x제곱을 그려. y는 3의 x제곱 0,1을 지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이 지수함수죠? 3의 x제곱. 그러면 3의 마이너스 x제곱 어떻게 생겼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썼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y축 대칭이죠?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면 y축 대칭. 또는 이거는 밑이 3분의 1인 거잖아. 3분의 1 x제곱.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하는 함수야. 그럼 이 그래프는 요 함수가 y축으로 대칭된 이 모양인 건데, 그런데 이 문제는 뭐다? 둘의 평균이다. 그 평균이니까 이 둘의 y값의 정가운데를 y값들의 이 y값들의 정가운데, y값들의 가운데, y값들의 가운데를 지나는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이러한 함수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3번 정답인 거죠. 두 y값의 평균값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함수를 한번 그려봤고요. 절대값과 관련된 함수의 그래프 얘기였어요. 지우고 4-3번 역함수를 구하래요. 역함수. 자, 물론 지수함수, 역함수는 누구함수고, 누구함수, 역함수는 지수함수이지만 뭐 그냥 아주 간단한 함수, 역함수가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식이 얽혀있는 역함수니까, 자, 역함수는 그냥 x랑 y를 바꾼 거가 역함수다. 역함수는 x랑 y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x, y 바꿔주면 돼요. 마지막에 첫 번째 1번 y는 3 곱하기 2의 x-1제곱이래요. 그럼 얘를 일단 x는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처음부터 바꿔도 괜찮아. 헷갈리면 그럼 처음부터 바꿔보자. 역함수는 뭐다? x랑 y를 바꾼 게 역함수다. 그러니까 이거 역함수는 x는 3 곱하기 2의 y-1제곱. 이게 역함수인 거죠. 근데 정답은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왜요? 함수를 구하니까
주어진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럼 y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3으로 나누라. 3분의 x는 2의 y-1제곱이죠. 그리고 밑이 2인 로그를 씌우자.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면 로그 2의 3분의 x가 이꼴 밑이 2인 로그 씌우니까 y-1이다. 그래서 넘겨주면 아하 y는 로그 2의 3분의 x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물론 얘를 더 정리해서 뭐 다르게 표현해도 괜찮아. 이거 두 개 합쳐도 괜찮죠? 두 번째. 자, 봅시다. 근처에. 자, 얘를 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x랑 y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x는 2분의 1 a의 y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y제곱.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y는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치환해보면 돼요. 이런 y를 구하기 위해서 a의 y제곱을 헷갈리니까 t라고 치환해보자고. t라고. 그럼 일단 t를 구하면 y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t를 구했으면 양변의 밑이 a인 로그를 씌우면 그게 y잖아요. 그럼 t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t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그럼 얘는 x 곱하기 t는 2분의 1 양변에 t 곱했으니까 t제곱 그 다음에 둘은 역수관계죠. t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 이거네요. 다시 한번 양변에 2를 곱해서 넘겨주면 t제곱 마이너스 2xt 2 곱해 넘긴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빵이다. 그럼 t를 구할 수 있잖아. 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 그래서 t의 값을 구하면 짝수 근의 공식이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수를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야? 범위가 생긴다 였잖아요. 지수는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 항상 지수는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얘를 t로 치환한 순간 t는 0보다 커야 된다고. 맞죠? 지수니까. 그 말은 뭐야?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가 되니까 안 된다죠. 이거 플러스 거죠. 누가? t가 뭔데요? a의 y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y제곱은 t가 양수니까 플러스인 거야. 이거고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씌우면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역함수네요. 됐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거를 풀 수 있는데 세 번째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같죠? y는 로그 2에 x 더하기 이거 자, 요거네요. 넘겨서 역시 처음부터 그냥 아예 바꿔주자. x, y를
그러면 x 넘기니까 더하기 1은 y 플러스 이게 역함수죠. 역시 얘를 y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양변의 밑이 2인 지수를 씌우면 이거네요. 자, y를 구해야 돼. 어떻게 하죠? y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얘를 제곱을 해버리면 근호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왜? a 플러스 b의 제곱의 꼴이니까. 근데 근호를 없애기 위해서 한 놈만 남겨놓고 얘를 넘겨서 제곱을 해주면 일단 근호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 넘겨서 제곱해주면 좌변은 4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곱하기 y 플러스 y제곱은 제곱했으니까 이거 뭐 y제곱 y제곱 날리고 다시 y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서 양변을 요놈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y는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야. 근데 여기가 역함수라는 것은 x, y가 바뀐 거니까 그러면 x가 2 이상이면 x가 딱 2일 때가 x에 2를 집어넣어봐. y가 얼마니? 1이죠. 그럼 x가 2 이상이 되면 y가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크거나 같아질 거야. 이걸 왜 쓰죠? x의 범위가 있으니까 이거 똑같이 정의역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는 치역이 1 이상인 거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써야 돼? 이게 x로 바뀌니까 x가 1 이상이다. 자, y를 x로 바꿔야죠. 까지를 써주면 완성된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였고요. 맞아? x가 이게 뒤에 마이너스 1이구나. 못 봤네. 이거네. 요거네요. 됐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마스크를 썼는데, 쓰니까, 답도 해주겠네. 야, 진짜. 학교 선생님들 대단하시다요. 열나고, 그렇지만, 네. 열나고 답답하고 간질간질거려요. 오히려 목이 간질간질거리네. 그렇구나. 신선한 공기가 많이 마시고 싶어요. 4-4번입니다. 4-4번.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는 y는 혹은 2의 x가 있대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서 두 점에서 만난대요. 각각의 x좌표를 a랑 b라고 해보자. 자,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종종 많이 나오니까 그냥 얘는 좀 약간 고난도의 문제들로 가는 이 사전 단계 정도까지를 그냥 얘기하는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그리고 한번 이런 식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냥 좀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좀 가보자고. 자, 밑이 2인 무거함수가 있대. 밑이 2인 무거함수. 자, 무거함수는요, 항상 뭘 지난다? 1,0을 지나고, 그리고 x축이,
x는 0. 이 y축이 정근선인 함수니까 그래서 밑이 2인 녹함수는 이렇게 생긴 녹함수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렇죠? 이게 계속 증가하는 거야. y값은. 근데 증가되는 폭이 작을 뿐이에요. 아우 답답해서. 증가되는 폭이 작을 뿐이야.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여기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기울기가 1, x가 하나 증가하면 y가 하나 증가하면 한 이 정도. 이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의 x값을 이때 x값을 a라고 놓고 이때 x값을 b라고 놓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 점이 점 a고요. 점 b예요. 자, 이제 문제까지 끝났어. 이게 밑이 1인 구간입니다. 자, 우리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미지수는요. 미지수의 개수는 줄이는 게 좋아요. 그쵸? 미지수의 개수는 줄이는 게 좋다고. 그러면 우린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기울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이렇게 봐야 돼. 예를 가지고 축에 평행하게 선을 긋고요. 점에서 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기울기가 1이라는 게 뭔 말이죠? 기울기가 1이면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럼 밑변분의 높이가 1이라는 얘기는 얘랑 얘가 서로 길이가 같은 거다. 얘랑 얘가 길이가 서로 같은 거라고. 그럼 만약에 세 번째에서 요구하는 상황처럼 이 두 점 간의 거리가 루트 2가 된다면 루트 2가 된다면 이거 무슨 삼각형인데요? 직각 이등변이잖아요. 그럼 길이가 1대 루트 2인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거 루트 2래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나 얘기니? 1이라는 얘기죠. 이 길이가 1이라는 얘기죠. 이 길이도 1이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 점이 A면 이때 점을 B라고 놓지 말고 뭐라고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A 더하기 1이라고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이 길이가 1이니까. 그래서 는 A 더하기 1인 거다. 이거죠. 자, 보통 그 어떤 함수와 기울기가 뭐 1인 또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만나는 교점을 구한다기보다는 이 삼각형을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삼각형으로부터 길이의 b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그 값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미지수를 줄여서 표현하는 거. 이게 이런 식의 문제의 처음 시발점인 거라고요. 자, 이제 그냥 아예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자, A랑 B의 관계를 구하라는 얘기는 A랑 B의 관계는 뭐야? 이 기울기가 1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죠? 이 길이는 뭔데요? B-A죠? 1번 푸는 거 1번 B-A죠? 그럼 걔가 이 길이는 B를 대입하는 수값 로그 2의 B 빼기 A를 대입하는 수값 로그 2의 A. 이게 1번 정답인 거고, 두 번째 A부터 B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길이는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따라서 2번 정답은 A, B의 길이는 결국에 B 빼기 A 이 길이의 루트 2배다. 이게 2번 정답이었던 거고, 3번 그런데 그 길이가 루트 2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 길이가 루트 2가 된다면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이거는 1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B가 A 더하기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어떻게 풀어야 돼? B 대신에 A 더하기 1을 이 식에 집어넣은 거죠. 그럼 그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얘가 1인 거잖아. 1. 그러면 B가 A 더하기 1이니까 그럼 요놈은 로그 2에 뺐으니까 A분의 A 더하기 1인 거죠. 그럼 결국 얘가 1이라는 얘기는 요게 2라는 얘기죠. 요게 2가 되려면 A가 1이죠. A가 1이면 B는 2네요. 요게 세 번째 거의 정답이었어. 자, 나는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무거함수랑 직선이 만난다. 근데 그 직선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나서 거기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직각삼각형 요걸 먼저 만들어서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그럼 된다 라는 거고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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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대소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형태 중 하나인데 보통 크기를 비교하시오 라고 했을 때 그거가 수식으로 풀기 힘들다면 수식으로 풀기 힘들어 근데 대소를 비교하래 그럼 그것은요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다시요 대소 비교가 힘들다면 그러니까 수식으로 풀기 힘들다는 점이야. 수식으로 대소관계를 구하기 힘들다면 그래프를 이용한 직관적 크기 비교일 수도 있다 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 이걸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두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점이 A, FA야. 또 다른 점이 B, FB야. 이게 점 A고요. 이게 점 B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얘는 두 점 간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죠. A, FA와 B, FB의 기울기죠.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A, B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식을 이렇게 잘 쓰거든. 근데 역으로 문제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게 기울기처럼 보여야 돼. 이게 기울기처럼 보여야 돼. 그럼 누구랑 누구의 기울기야? 항상 뒤에 거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A, FA와 B, FB의 기울기입니다. 얘는 두 점 간의 기울기라고. 그럼 A분의 FA는 뭐죠? 이건 뭐죠? 이거는 이 뒤에 빼기 0이 생략된 거니까 얘는 원점과 A와의 기울기죠. 원점에서 점 A까지의 기울기죠. 맞죠? A분의 FA 마이너스 이건 뭔데요? 이건 뭐죠? 0,1과 0,1과 A, FA의 기울기죠. 우리는 어떤 대소관계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다면
이게 기울기처럼 보여야 한다라는 거라고. 이게 기울기처럼 보여야 돼. 이 정도는 가장 기본 베이스야. 이제 4-5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오늘 이게 양이 좀 많아. 이게 뒤에 양이 좀 많아서 또 마음이 급해졌어. 다 끝낼 수 있겠지. 자, 이제 문제로 가보자. 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 함수가 요거 3에 x 더하기 2래요. 원점에서 이제 세 개의 이런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 세 개의 직선을. 그래서 여기가 x가 a야. 여기가 x가 1이야. 여기가 x가 b래요. 그런데요, x가 1이면 이거 y 얼마니? 1이네. x가 1이면 요거 3에 3이니까 y도 1이네. 요게 1이면 실제 여기도 1인 거고,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인 거네요.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직선은 뭐죠? 기울기가 1보다 큰 거고, 요 놈은 기울기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인 거야. 자, 그 상황에서 다음을 비교해보자 이거야. 하나는 3의 ab제곱, 하나는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2의 b제곱, 그 다음에 b 플러스 2의 a제곱. 자, 이 세 개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자, 이게 문제인데, 자, 우리는 항상 문제를 풀 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이건 뭐죠? 얘가 조건인 거라고. 그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 그래프가 문제의 조건인 거니까 이 조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조건의 형태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명히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밑이 3인 이 로그의 꼴로 형태를 바꾸겠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뭘 하겠다?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씌우겠다. 양변에. 자,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씌웠어.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밑이 3인 1보다 큰 로그를 씌웠어.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이미 지수로그 부등식에서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밑이 3인 로그를 씌우면 그럼 주어진 이 놈은 AB로 바뀌겠죠. 밑이 3인 로그를 씌우는 거죠. 밑이 3인. 그러면 로그를 씌워버리면 얘는 AB가 되고요. 그럼 얘는 B 곱하기 로그 3의 A 플러스 2로 바뀌고, 이것은 A 곱하기 로그 3의 B 플러스 2로 바뀌어. 자, 이렇게 바뀌는데 얘 개수를 비교하래. 우리는 이거를 미스매치라고 한다고. 미스매치. 얘도 미스매치라고 한다고요. 왜요? 같은 놈은 같은 놈끼리 놀아야 돼요. A는 A끼리 놀아야 돼. B는 B끼리 놀아야 돼. 근데 A랑 B가 지금 서로 바람난 거야. 이건 미스매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변을 A 곱하기 B로 나눠주면 돼요. 어차피 A도 양수고 B도 양수거든. 그럼 양변을 A, B로 나눠요. 그럼 다시 양변을 A, B로 나눠. 그러니까 곱하기 A, B 분의 1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1이야. 1. 그럼 이거는 뭐야? A분의 로그 3의 A 플러스 2가 되고, 이것은 B분의 로그 3의 B 플러스 2가 되는 거 아니냐. 얘를 보아하니 이게 뭐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뭐처럼 보여요? 기울기처럼 보이지 않냐 이거죠.
이 함수의 이름이 로고3의 x 더하기 2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a, fa잖아요. 그럼 a, fa니까 얘는 원점에서 a, fa. 이 두 번째 놈은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이 기울기인 거라고. 두 번째 놈이.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 얘는 원점에서 여기까지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까 요게 제일 작은 놈인 거죠. 이게 제일 작은 놈이죠. 그래서 제일 크고 그 다음 크기는 안 바뀌었으니까 이 놈이 제일 큰 거다. 그리고 얘가 제일 작은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야 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이 함수의 그래프야. 밑이 3인 로고야. 그러니까 밑이 3인 이 형태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미스매치니까 바로 잡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렇게 잡은 순간 주어진 이 놈들이 뭐에 대한 크기 비교다? 기울기에 대한 비교였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 이 기울기처럼 보여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주어지면 얘들은 기울기를 비교하라는 얘기구나. 적당히 변형했을 때 기울기처럼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 상황 4-5번 문제였습니다. 요 시기가 맞는 거죠? 맞는 거죠? 할 거 많은데 4-6번 할 거 많은데 4-6번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고요. 우리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는 종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게 하나의 단항식으로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지수함수, 하나의 로그함수가 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들. 하나의 단항식으로 주어진 함수의 경우는 하나의 단항식으로 주어진 그러한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냥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꼭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그래프를 생각해서 가장 작은가 큰가, 즉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 그래서 이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x범위가 A에서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돼요. 그런데 y는 A의 x제곱이 있어. 자, 언제 최대냐 이렇게 물어봤어. 언제 최대냐? 만약에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 하면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언제가 최대죠? X가 베타일 때 최대죠?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F 베타가 되고 최소값은 F 알파가 되는 거잖아. 하지만 두 번째 밑이 0에서 1 사이에 있다면 이 함수는 감소함수야. 꼭 감소함수니까 오히려 x가 작을 때 최대죠. 그래서 최대값은 x가 작을 때 f 알파가 되고 최소값은 f 베타가 됩니다. 물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다. 이게 첫 번째 형태인 거야. 함수가 그냥 이러한 하나의 단항식으로 주어진 함수가 되면 그냥 그래프를 생각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단항식이 아니라 항이 2개 이상이면, 항이 2개 이상이면 그럼 그때는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죠? 치환이었죠. 항이 2개 이상이면 치환이다. 치환에서 최대 최소를 구했는데, 치환할 때 주의할 점 뭐였냐면, 치환하면 단,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야? 범위가 생긴다죠.
범위가 생긴다. 그거를 주의했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함수랑 관련된 최대 최소는 산술기하랑 연계될 수도 있었다. 산술기하. 둘이 서로 역수관계다. 또는 합이 일정하다면, 아니면 곱이 일정하다면, 산술기하,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하거나 역수관계 있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써준다면, 아,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더라. 이 루트 A, B, 이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의 종류는 세 가지고요. 정석에서 이 1번, 2번, 3번 세 가지 형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즉 4-6번,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 우리 후시 시간을 가집시다. 4-6번. 자, x의 범위가 1에서 3까지래요. 그 상황에서 y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아, 이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요 형태인 거죠. 하나의 함수인 거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 일단 얘를 제곱의 꼴인데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x-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 범위에서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그럼 이놈은 최소값이 얼마야? x가 1일 때야 2죠. 얘를 t라고 생각할게요. t. 그러면 그 값은 최대값은 얼마다? x가 3일 때다. 3을 집어넣어주면 6인가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밑이 2인 지수함수가 있는데, 이거죠. 밑이 2인 지수함수가 있는데 여기 t축이고, 그 t가 어디부터? 2부터 t가 6까지 범위,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아, 이게 문제인 거니까 당연히 언제가 최소인 거야? t가 2일 때가 최소다. 그렇죠? t에 2를 집어넣어주면 2의 제곱이 4다. 최소값이고, 그럼 최대값은 t가 6일 때 아니냐? 6 집어넣어주면 2의 6제곱 64가 최대값인 거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주어진 식을 t라고 놓은 거지만 우리 굳이 이거 t를 놓지 않아도 그냥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그냥 이 범위 내에서 이 지수가 제일 작을 때가 최소고 이 지수가 제일 큰 값을 가질 때가 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증가 감소함수에 따른 최대 최소인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죠. x범위가 0에서 3 사이에서 이제는 밑이보다 2분의 1이래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무함수고 주어진 역시 진수를 제곱식으로 고치면 x-2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언제가 최소인 거야? 진수가 어떨 때? 클수록 작아지죠. 왜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라는 얘기는 진수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진 거다. 그럼 얘가 x가 어떨 때가 제일 큰데요? 2랑 멀리 있을 때. 그러니까 x가 0일 때죠. 따라서 최대값은, 최대는 그럼 얘가 작아야 돼요. x가 2일 때야. 최대는 x에 2를 집어넣은 값이고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최소가 되고요. 그럼 그 최소값은 4니까 또는 2분의 1의 4는 마이너스이다. 이게 최대값이죠. 그리고 최소가 되려면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얘가 커질수록 값이 작은 거야. 언제가 제일 크니? x가 0일 때가 제일 크잖아. x 0 집어넣어주면 8. 그 노그 2분의 1의 8이잖아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최대 최소 얘기할 수 있었네요.
뻗을 거야. 뻗을 거야. 자, 우리 지웠네. 자, 최대 최소랑 관련 지어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고, 하나는 이제 그래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라가 아니라 미칠보다 크는 증가, 0과에서의 지금 감소인 거를 생각해서 그래프적 관점에서 가자 이거였었고, 두 번째는 치환이었는데, 자, 언제 치환하는 거야? 공통적인 인수가 2개 이상 있을 때, 즉 2개 이상의 단항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치환이죠. 그래서 4-7번에 있는 문제는 치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기본적인 대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번 y는 2의 x 더하기 2제곱에서 4의 x제곱을 빼겠대요. 근데 x곱이가 3보다 작거나 같대요. 딱 봤을 때 치환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들죠? 2의 x제곱을 뒤로 치환할 거야. 그런데 항상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딱 3이면 얘 8이죠. 그러면 얘는 뭐야? x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그럼 t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만 쓰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지수니까. 지수를 치환하면 항상 어찌 되니? 0보다는 크잖아요. 0보다 크잖아. 지수함수 그려보면 치역은 항상 0보다 크다고. 그러면 얘를 치환해주면 주어진 얘는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해서 치환해주면 결국 주어진 이 식은 y는 얘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4t는 마이너스 t마 2의 제곱 더하기 4. 이차함수네.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죠. 그리고 여기가 t가 2일 때잖아요. 따라서 t가 0부터 0이 한 이 정도면 8은 저기니까 그 범위 내에서 2일 때가 최대고 8일 때가 최소인 거네요. 그래서 t의 2 대입 관계 최대, 최대는 4. t에 8 집어넣으면 그게 최소다. 범위 나와서 그러니까 최대 4고요. 최소 마이너스 32인 거 알 수 있었어. 두 번째 2번 빠르게 해볼까? 로그 2 곱하기 로그 2의 4분의 x의 제곱 더하기, 빠르게 할 수가 없네. 문제에 루트 2의 2x 마이너스 로그 2의 2x 제곱 마이너스 5다. x 범위는 1에서 4다. 자, 역시 치환이죠. 항이 2개 이상 있으니까 치환이고요.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해주면 x 범위가 1과 4 사이니까 x가 딱 1이면 t가 빵, x가 4가 되면 t는 2. 그래서 t는 0과 2 사이 값이고요. 주어진 식을 일단 정리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로그 2의 x 빼기 로그 2의 4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t로 나타내면 이거 역시 t에 대한 2차 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한 범위가 있는 이 범위에서의 2차 식이니까 역시 대칭축과의 위치를 고려해주면 최대 최소 언제인지 구할 수 있겠죠. 요 정도는 그냥 기본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게. 수업 때는 넘어갈게요. 4-8번 문제를 풀어보면 양변에 로그를 씌워야 되는 경우가
양면의 로그를 씌워야 되는 경우가 우리가 나중에 방정식에서 또 하지만 그리고 부등식에서도 또 하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요, 이런 경우였죠. 첫 번째는 A의 fx제곱이 이꼴 B의 gx제곱 이런 형태.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에서 밑이 다른데 지수도 다르면, 그러니까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면 이럴 때는 양면에 로그를 씌운다 였었고, 두 번째는 밑이 미지수인데 지수도 미지수가 되는 꼴이면,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면 양면에 로그를 씌운다 였었어. 그래서 양면에 로그를 씌우는 경우가 양변 로그를 씌우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는 나중에 방정식에서 다루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최대 최소에서는 이런 건 나오진 않을 거고, 그러면 이 형태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인 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는 일단 뭐다? 양변에 로그를 씌우고 생각하는 거다. 요거죠. 관련되는 문제가 4-8번 문제인데요. 첫 번째 거부터 1번. x범위가 1에서 1000까지래요. 1000. y는 양변의 로그를 씌울 거니까 y라고 쓸게요. y는 10 곱하기 그 다음에 x의 2 마이너스 로그 x. 이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x가 미지수인데 지수도 미지수니까 양변에 로그를 씌우자. 밑이 얼마인? 밑이 10인 로그가 이미 있으니까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씌우는 거죠. 그러면 로그 y는 이꼴, 자 이거 한 번에 쓸 수는 있어. 주의할 점은 10 곱하기 x의 1호 제곱이구나. 형태가 10x 전체의 지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괄호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이거니까 로그를 씌우면 1 플러스 진수에 있는 지수니까 앞으로 나가서 2 마이너스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된다. 이거죠. 양변 로그 씌우면 이 정도는 한 번에 실수하지 않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실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 전개 주면 항이 3개네요. 그럼 치환이다. 그래서 로그 x를 t로 치환해버리면 x범위가 다음과 같으니까 그럼 t의 범위는 0에서 x가 1000이면 t는 3이네요. 그럼 이렇게 범위가 바뀌고, 그럼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내림 차순으로 써주면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이니까 완전 제곱 t 마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죠. 대칭축이 t가 1일 때잖아. 그러면 t가 1일 때가 최대죠. 그럼 최대값은 얼마인 거니? 최대값은 로그 y가 2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100인 거야. 자, 양면의 로그를 씌우지 않고 그냥 여기만 로그 씌워서 문제 풀다 보면 마지막에 최대값이 2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우니까 우린 이런 식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다? 양변에, 그러니까 좌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양변의 로그를 씌워서 풀어야지만 로그 y의 값이 2가 된 거니까 최대값 y는 100인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소는 대칭축과 멀리 있을 때니까 t의 3대입할 때가 최소가 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 최소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것도 같은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두
두 번째 거 조금 더 복잡하니까 그래 여기다가 풀자. x랑 y가 둘 다 양수이고요. 그 상황에서 y 세제곱 곱하기 x의 로그 x제곱이 10이다. x제곱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자, 이게 문제였어요. 일단은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뭐다?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양변에 로그는 일단 씌워야 돼. 그래서 이 형태를 보자마자 일단은 이게 뭐 어떤 형태인지는 일단은 뭐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양변의 로그를 씌우는 건 맞거든. 그러면 양변의 로그를 씌워주면 이 식은 0, 밑이 10인 로그니까 밑이 10인 로그를 씌우면 얘는 뭐야? 3 로그 y 더하기 로그 x의 로그 x니까 로그 x의 제곱은 1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인 거죠. 그 문제를 뭘로 바꿔야 돼? 이 조건의 걸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도 밑이 10인 로그를 씌워야 되는 건 맞아. 근데 항상 로그를 씌울 때는 양변의 로그를 씌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일단 뭐라고 나? K라고 놓고 이놈도 양변에 로그를 씌워야죠. 그럼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로그 K는 이꼴 2로그 X 더하기 로그 Y다. 그럼 로그 Y는 이거잖아요. 로그 Y는 넘기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거니까 걔는 3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로그 X의 제곱인 거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얘랑 똑같이 로그 X를 T로 치환해버리면 T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러면 그 최대값 구할 수 있다. 최대값을 구했으면 우리가 구한 최대값은 실제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할 게 아니라 로그를 씌운 거에 최대값 구한 거니까 다시 거기서부터 실제 K값을 구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었구나. 구조는 똑같은 거야. 자, 로그를 씌울 때는 그냥 씌우는 게 아니라 양변의 로그를 씌워야 돼요. 만약에 값이 없으면 그냥 미지수 는 y다, 는 k다 라고 놓고 씌워주면 돼.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가 되는 그 형태 양변의 로그 씌워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었구나 라는 그 형태, 그 꼴이었고요. 자, 최대 최소는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그냥 그래프, 두 번째는 치환, 마지막 세 번째는 산술,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은 잘 눈에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최대 최소가 지수로보다 산술, 기하가 있다라는 거는 미리 인지를 해주는 게 그래야지만 문제를 딱 봤을 때 산술, 기하겠지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 산술, 기하, 평균 다시 한번 정리를 살짝 해주면 산술기하 평균 정변 좀 해볼게요.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더라 2 루트 AB.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었죠? 자, 이거 언제 쓴다고요? 얘는 언제 쓰냐라고 한다면 세 가지 상황에서 썼었어. 세 가지 상황이라고. 첫 번째는 합이 일정하거나 문제에서 어떤 두 개를 더한 게 일정한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두 개를 곱한 결과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거나 아님 그놈들이 역수관계에 있을 때의 이런 상황에서의 최대 또는 최소에서 쓰인다. 이거였고요. 이 절대부등식에서 배운 게 두 가지였거든. 하나가 산술기하 평균, 또 하나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진, 아마 잊혀져 있을 거야. 코식, 슈바르트 부등식.
코시 슈바르트는요, 딱 절대부등식 할 때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평생 안 나와요. 그냥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수학하에서 할 때만 딱 나오고 그 이후부터 뭐 함수 들어가잖아. 뭐 유리함수 안 나와. 수원 안 나와. 수투 안 나와. 그러니까 내신할 때만 하는 거야. 코시 슈바르트는. 그런데 산술기하는 그 뒤에 계속 나오죠. 유리함수에서도 거리의 최소값 구할 때 쓰인다고. 역시 여기서도 쓰이고 삼각함수에서도 쓰이고 많이 쓰이는데, 그럼 얘가 언제 쓰는지는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딱 봤을 때 이거는 산술기하네? 이걸 안다고. 상황은 세 가지인 거죠. 그럼 두 번째, 언제 쓰이지는 알았으니까 그럼 정답은 언제냐? 정답은 어차피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최대 최소는 등호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 등호가 언제 성립하죠?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였잖아. 그러면 정답은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네요. 그럼 도대체 A랑 B랑 같을 때가 무엇이라고요? 기억나요? A랑 B랑 같을 때는 것은 뭘 말한다? A랑 B랑 같을 때는 얘랑 얘랑 같을 때를 말하는 거니? 얘랑 얘랑 같을 때 말하는 거니? 뭐라고요? A랑 B랑 같을 때는 얘랑 얘랑 같을 때 말한다고요. 자, 다시 정답은 덧셈으로 연결된, 이건 곱셈이잖아요. 이게 덧셈이잖아요. 덧셈으로 연결된 두 덩어리, 얘랑 얘죠. 두 덩어리가 같을 때 결정된다, 이거였어. 정답은 덧셈으로 연결된 두 덩어리가 같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 이용거든. 다시 한번 정리는 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산술기하 헷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답 구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는 해 두시고요. 자, 관련된 문제로 한번 가보면서 풀어볼게요. 4-9번입니다. 4-9번. fx라는 함수가 2의 x제곱과 그 다음에 2의 x분의 a, 자, 이 두 개 합인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했더니만 그 값이 8이었다. 최소값이 8이었다. 그러면 a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분명히 최소랑 관련된 문제야. 그런데 이거 딱 봤을 때 이거는 무슨 형태를 이용하는 거겠다는 얘기야? 산술기하라는 느낌은 들어야 돼요. 왜요? x랑 x분의 1은 역수잖아. 그럼 역수 관계가 있는 형태의 최대 최소니까 산술기하겠지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그럼 얘는 일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이 루트 2개 곱한 거 2개 곱해주면 2의 x 더하기 x분의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8이라는 얘기는 이게 8이라는 얘기고, 이게 8이라는 얘기는 얘가 4란 얘기고, 걔가 4가 되려면 이 안에 게 16이 될 때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다시 얘가 또 이게 또 다시 한번 얘를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요놈은 둘 때 역수관계니까 이놈은 다시 한번 보다 크거나 같다, 이 루트 2개 곱한 거 a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다시 이게 최소값이 8이 되려면 얘가 8인 거야. 얘가 8이야. 그럼 얘가 8이 되려면 요게 4가 돼야 돼. 이게 4가 되려면 근호 안에 게 16이 돼야 돼. 근호가 16이 되려면 요 네모가 4가 돼야 돼. 4제곱인 거야. 얘가, 즉 얘가 4란 얘기야. 그쵸? 얘가 4니까 그러면은 루트 a가 2인 거죠? 그럼 a도 4인 거죠? 복잡해.
그래서 A가 4구나. 그거 알 수 있네요. 두 번째 문제. 로그 5의 x랑 로그 x의 625. 625는 5의 4제곱이죠. 최소값 구하래요. 얘 너무 쉽다, 그렇죠? 로그 x의 5랑 5의 x랑 로그 x의 5는 역수관계니까 얘는 그냥 바로 산술기하 써주면 얘는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하면 4만 남죠. 둘은 역수니까. 그래서 그냥 최소값은 그냥 4입니다. 두 번째는 쉬운 문제인데요. 세 번째, x 범위는 4분의 1에서 25 그거다. 이때 로그 4x 곱하기 로그 x분의 25. 이거에 최대값을 구하래요. 지수함수에서 산술기하가 조금 제대로 수식으로 풀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느낌은 이게 x랑 x분의 1이 역수 형태니까 산술기하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도대체 얘가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2루트 ab에서 이게 도대체 그럼 어디에서, 즉 무엇을 a로 놓고 무엇을 b라고 놨을 때의 그 결과치냐, 이걸 좀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 그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서 그 감각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이 형태가 식인 거고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얘가 A, B, A 곱하기 B의 꼴일 거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뭐야? A 플러스 B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출발점은 두 개를 더하는 것이 출발하는 거죠. 로그 4x 더하기 로그 x분의 25에서 출발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거 두 개 더하면 뭔데요? 더하면 얘랑 얘를 진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로그 100이네요. 이거든요. 실제 이 값은 2예요. 그쵸? 얘는 2야. 근데 걔가 보다 산술기하에 의해서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루트 두 개를 곱한 값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얘가 2보다 얘가 더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 딱 얘가 2일 때가 이게 1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은 1인 거네요. 헷갈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두 값이 같은 성립하거든요. 두 값이 같을 때 보니까 얘가 산기가 되려면 이놈과 이놈이 같아야 돼요. 그럼 둘이 같다는 얘기는 4x제곱이 25인 거고, 그럼 x제곱은 4분의 25. 그러니까 x는 두 문제의 조건의 범위가 되려면 2분의 5일 때네요. 그래서 이 두 값이 같을 때니까 두 값이 같다고 놓으면 x가 2분의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2분의 5를 대입해서 정답 구해도 되기는 돼요. 직관적으로 푼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산술기하는 직관으로 일단은 풀지 마시고요. 시험장에서 모르겠으면 직관이고요.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그 결과가 드러나도록 식 세워서 완벽하게 풀어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